반갑습니다. 해커스 공무원학원 투킴스 사회 경제를 담당하는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17년도 지방직 9급 경제문항은 5문항이 예년처럼 똑같이 출제됐습니다. 문제 배치도요. 예년처럼 11번부터 15번까지 정확히 똑같이 배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5문항 모두 기존의 출제 방식처럼 수능형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심지어 제 교재에서 거의 90% 이상 그대로 나온 문제도 대부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심화 수업을 철저히 잘 수강했다고 한다면 문제 푸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5문항 모두 똘똘이 한번 해설 강의 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인데요. 다음 표는 재화 AD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0% 인상될 경우에 기본서에도 제가 10%라는 게 똑같습니다. 자, 판매 수입 변화율 똑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한번 골라봐라 라고 했네요. 자, 먼저 10% 인상됐는데, 자, 우리 B를 먼저 볼게요. 자, 전혀 판매 수입이 변함이 없습니다. 자, 무슨 구매입니까? 정액 구매가 되죠. 우리 정액 구매는 모든 점의 탄력도가 1인 단위 탄력적인 그러한 탄력도를 보이는 수요 곡선이고요. 자, 이에 비해서 우리 D를 먼저 보면요. 10% 인상됐더니 판매 수입이 똑같이 10%만큼 늘었어요. 자, 뭡니까 이거? 정량 구매가 되죠. 자, 정량 구매는 수요 곡선 자체가 수직선의 모습으로서 모든 점의 탄력도가 0인 그러한 수요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A와 C가 과연 뭐냐? 자, 우리 A는 가격을 10%만큼 인상시켰더니 가령 우하향의 수요 직선을 전제했었을 때 여기 탄력적 영역에서는요. 원래 이제 이만큼의 판매 수입을 보여야 되는데 가격을 올렸더니 자, 이제 올리게 되면 분명히 육안으로 봐도 판매 수입이 뭐 했음이 분명합니까? 감소했음이. 그 A는 분명히 가격 올렸더니 판매 수입 변화율이 마이너스로서 감소기 때문에 자, A는 자, 탄력적 재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C는요.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 분명히 가격 10%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수입이 플러스니까 변화율이 플러스니까 판매 수입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디냐? 바로 비탄의 영역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자, 이 경우에 가격을 올리게 되면 판매 수입이 분명히 뭐 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C제는 탄력도 구간의 비탄력적인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죠. 비탄력적일 땐 가격 올리게 되면 판매 수입이 증가하니까. 자, 그래서 수요 가격 탄력도의 순위를 매기면 A가 탄력적으로 1등, B가 단위 탄력적 2등, C가 비탄력으로 3등, D가 완전 비탄력으로 꼴찌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가장 탄력도 큰 제한은 A. 정확히 맞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자, D는 수요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자, 우리 보시게 되면 이 D 제한은 정량 구매 수직선입니다.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똑같기 때문에 수요 법칙 적용받지 않죠. 따라서 니은 역시 맞아서 정답은 깔끔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디귿 A와 D의 수요량 변동률은 동일하다. 지금 A와 D를 보시게 되면요. A와 D를 보시게 되면 가격이 10% 인상됐었을 때 A는 탄력적이라서 자, 분명히 수요량이 엄청나게 수요량이 10% 그 이상으로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제어라고 한다면 자, 우리 D제는 가격이 분명히 뭐 했음에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제와 A와 D제와의 수요량 변동률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자, 리을 B는 C보다 수요 가격 탄력도가 작습니까? 여기는 B탄이고 여기는 단위 탄력 1이니까 오히려 작다가 아니라 B가 오히려 뭐합니까? 크다로 나와야 되죠. 역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내은의 1번이 되겠고요. 제 기본서에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재화 하나만 더 넣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자,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우리 계속해서 2번 문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국제수지 파트 중에 경상수지 파트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경상수지는 상품, 서비스, 그리고 이전 소득수지와 함께 본원 소득수지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가는 본원 소득수지가 되겠습니다. 1번 16년도에 상품 수출액 증가율이 상품 수익액 증가율보다 크다. 자, 우리 국제수지라고 하는 것은 수치된 것과 지급된 거의 차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극단적으로 제가 이게 성립하지 않은 반례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상품 수출액이 15년도에 200이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단위는 생략하고요. 그런데 16년에 300으로 만약에 증가했다. 그런데 수입액은 15년도에 100이었다가 지금 190으로 증가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상품 수치는 200과 100의 차이인 100 나오고요. 16은 300에서 190을 뺀 110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그래서 요 상품 수지 15, 16의 수치가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200에서 300으로 상품은 자, 얼마 증가했습니까? 200분의 100 곱하기 100. 그래서 분명히 50%만큼 증가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상품 수입액은 100에서 190으로 100분의 90 곱하기 100 90%만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올랐어요. 따라서 상품 수출액의 증가율이 분명히 수출액 증가율이 수입액 증가율보다 뭐하더라도 50이 90보다 작으니까, 작더라도 이런 변화는 가능하니까 무조건 상품 수출액 증가율이 수입액 증가율보다 크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죠. 사실 이런 문제는 알 수 없기에 단정할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굳이 이렇게 푸시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반례를 한번 드려드릴 뿐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2번도요. 상품 수출액 규모와 보다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규모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들은 차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절대 규모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2번 역시 잘못입니다. 수업 중에도 여러 번 얘기했고 이미 제 문제집에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자, 우리 3번 A국 정부가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 만약에 이자를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이 이자 뭡니까? 본원소득수지죠. 지급이니까 수치 쪽이 아니라 지급 쪽입니다. 따라서 가에 포함이 되죠. 정확히 3번 답이고요. 4번 A국은 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되었다. 자, 우리 경상수지 이 파트에서 이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전 소득수지라는 것 자체가 무상으로 주거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힌트는 낼 수 있지만, 자, 그렇다 해서 이 내용만으로, 왜냐하면 사실 이 내용만으로는 극단적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해준다라고 그 수치를 정확히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 번 답입니까? 3번이 답이겠고요. 자, 우리 계속해서 13번 문제 역시 기본서의 유사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그 동영 모의고사에서 바로 유사 문제를 또 다뤄드렸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미국 달러의 공급 곡선이다. 자, 그런데 균형점이 2에서 A로 바뀌었다. 균형점을 구하기 위해선 수요 곡선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수요 곡선은 뭐라 했냐면 수요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고 그랬으니까 우하향의 수요 곡선을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E점에서 A점으로 균형점이 바뀌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외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우측으로 증가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외화 달러에 대한 수요 증가 요인을 잡으면,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자율이 상승했다. 우리 쪽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 수입을 노리고 외국 자본이 막 들어와요. 달러가 유입됩니다. 달러가 유입되면 달러 공급 증가라서 환율의 하락을 낳죠. 적절한 사례 아니고요. 2번. 미국 상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이 증가했다. 수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자,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함으로써 환율 상승이 되죠. 정확히 2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3번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로 미국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 그러니 우리 물건을 사갈 마음이 별로 없겠죠. 따라서 우리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결국 벌어들일 수 있는 달러 공급이 주는 거니까 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환율은 상승하지만 원인이 수요 증가가 아니라 공급 감소이기 때문에 적절살에 안 됩니다. 자, 4번이요.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한다. 그 말은 우리의 수출이 증가했다. 그러니 달러 공급이 증가해서 우측 이동하니까 환율은 하락한다. 자, 정확히 요인 몇 번 된다고요? 2번이 되겠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4번 문제 갑니다. 자, 이 문제도 뭐 기본서에 있는 문제 거의 뭐 유사해요. 세팅 자체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 기회비용으로 물었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뭐 편하게 풀 수 있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갑은 연봉 6천을 받으며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갑은 평소 한식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요리학원에 100을 내고 요리를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미 모든 결과 끝난 겁니다. 돈을 내고 이미 심지어 자격증까지 땄어요. 이에 갑은 회사를 사직하고 요리점을 차리었습니까? 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결국 지금의 선택은 요리학원에 수강을 할 거냐 말 거가 아니야. 이미 그건 끝났고요. 요리점을 차릴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였는데, 자, 운영해야 할 경우에 자, 이러이러한 비용이 발생할 거랍니다. 자, 과연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니는 게 맞는 것인지. 자, 우리 교수요. 편익과 뭐를 구해보자고요? 기회비용을 구해보자. 자, 편익 얼마입니까? 매출 1억 5천이니까 1억 5천만 원이 분명히 편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회비용은 얼마냐? 기회비용은 명시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묵시로 이루어져 있다. 자, 명시 얼마입니까? 분명히 인건비 3천, 보수비 1천, 그리고 7천의 재료비. 뭐 도합 얼마입니까? 1억 1천만 원이 되죠? 1억 1천만 원. 자,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수강료 100만 원은 과연 뭐로 할 거냐? 이미 이것은 회수 환불도 안 될 거니와 이미 끝난 거죠. 지금 요리점을 차릴 거냐 말 거냐의 중요한 선택을 위한 앞으로 할 거냐 말 거냐의 그런 요인이 아니라 이미 이건 끝났습니다. 자, 우리 흔히 무슨 비용 취급합니까? 매몰 비용 취급해서 이 선택에 기회비용이 포함시키지 않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명시는 1억 1천만입니다. 자, 묵시는 뭡니까? 만약 이 선택 안 했다. 요리점을 개업하지 않았다. 그럼 계속 회사를 다녔을 때 연봉 얼마를 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분명히 6천만 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제 6천만 원의 묵시 비용이 따르겠죠. 그러니 기회비용은 1억 얼마입니까? 7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편익은 얼마이기 때문에 편익은 1억 5천이니까 기회비용이 더 큰 선택이죠. 그러니 개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너무 단순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자, 1번 기억은 6천은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명시입니까? 묵시입니까? 묵시죠. 6천만 원 묵시. 2번 니은은 자, 경제적으로 합리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비용입니까? 이건 말 자체가 틀렸죠.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걸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거니까 고려할 필요 없는 매몰 비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역시 잘못입니다. 자, 3번 갑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기회비용은 1억 1천입니까? 1억 7천입니까? 7천이죠? 틀렸습니다. 갑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왜요? 기회비용이 더 크니까 오히려 합리적이다. 몇 번 답이요? 4번. 뭐 꼼수도 없어요. 예, 바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 자, 이거 이제 저의 작전, 고추경, 경고라고 하는 작전이 정말 유감없이 그 진가를 발휘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갑국의 고용 관련 상황이다. 갑국 정부의 정책 시행 결과 고용 지표 관련 인구 중 감소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갑국의 실업률은 매우 양호하지만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폈는데 결과
고용률은 상승했는데 취업률 오히려 뭐 했다? 하락했다. 자, 그래서 우리 고용률에서 우리 공식 뭐가 있습니까? 고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분명히 15세 이상은 변함이 없다. 자, 그렇다면 고용률 지표를 가지고 취업자 수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고용률이 상승을 하였으니 취업자 수는 뭐 해야 됩니까? 증가. 따라서 이거는 분명히 증가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답이 아니죠. 자, 2번은 잠시 보류하고요. 3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이 고용률 공식을 약간 바꿔볼게요. 자, 우리 수업 중에 많이 말씀을 드려봤지만 고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15세 이상 인구 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이었는데 이걸 요렇게 바꿔서 제가 수업 중에 많이 말씀을 드리곤 하죠. 자, 보십시오. 여기 15세 이상 인구 똑같은 수치. 자, 이래도 전체적으로 이 공식은 어떻습니까? 같죠? 그럼 여기다 이제 뭘 넣느냐? 경제활동인구 넣고요. 여기 경제활동인구 넣어도 전체값 지워지죠? 양쪽에 곱하기 100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역시 전체식 관계없겠죠? 자, 그러면 요 공식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요거 취업률이다. 곱하기 요 공식 뭐가 됐었습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고추경이다 라고 기억하게 했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공식이 됩니다. 저만의 비법인데 요걸 푸시면 너무너무 쉽게 풀 수 있었을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고용률은 상승했대요. 자, 그런데 취업률은 하락했답니다. 그럼 수리적으로 결과적으로 이게 올랐는데 이게 떨어졌다면 얘는 엄청 많이 올라야만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 경제활동 참가율은 분명히 뭐했다? 엄청 늘었다. 자, 그럼 우리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인구 곱하기 100인데 얘가 일정하다는 전제 아래 요게 엄청 늘었다면 경제활동인구 뭡니까? 엄청 늘어야 되죠. 그러면 경제활동인구 늘어야 돼요. 그런데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합인데 얘가 엄청 늘었다면 15세 이상 인구 일정하다는 전제 아래 얘는 반드시 감소해야만 되니까 몇 번이 깔끔하게 답이 됩니까? 4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추경 정말 대단한 공식입니다. 이렇게 않게 풀면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업자 수도 어떻게 계산하느냐? 저의 또 다른 공식이 있었죠. 고추경 공식과 함께 두 번째 공식 경고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경고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고용률을 빼게 되면 자, 이거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인구. 자, 그리고 곱하기 100. 자, 그런데 고용률을 뺀다고 한다면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이었습니다. 그럼 요거 뭐로 쓸 수 있어요? 실업자 수로 쓸 수 있었죠? 자, 이제 그러면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하다고 전제했다면 요거의 폭에 따라 실업자 수의 증감 유무를 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죠. 고용률이 늘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훨씬 많이 늘어야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만큼 늘었을 때 고용률은 요만큼 늘어야 돼요. 그러면 서로의 격차 어떻습니까? 증가해야 됩니다. 이게 증가한다는 것은 이게 일정할 때 이게 증가한다는 것은 실업자 수가 뭐 해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실업자 수의 증가로 역시 잘못됐다. 몇 번만 답입니까? 4번. 그래서 여러분들 고추경 경고라는 공식의 위대함을 좀 설명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게 푼다.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었을 거예요. 자, 한 수강생이 굉장히 고맙게 잘 풀었다라는 그런 글을 올려서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고추경 경고는 상당히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똘똘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크게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기본기가 철저하지 않다면 그렇다 해서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 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해커스 공무원학원 투킴스 사회 경제 담당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